자판기에서 필요한 걸 뽑는다 하면은 일단은 간편하고 편리함을 들잖아요. 바로 자판기처럼 쉽고 편하고 빠르게 여러분께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자판기 순서입니다. 언론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뭐 새롭게 달라지는 법, 달라지는 정책 이런 것도 소개합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또 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럴 때 누가 좀 쉽게 설명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예요. 우리 일상에 있는 입법 정책, 정보 이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보 자판기가 새롭게 마련된 건 아니지만 정보 자판기 내에는 뭐 과학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 분야를 알아보고 있는데 입법 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분이 소개해 주셔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까 저희도 고민했는데 딱 맞는 분이 계세요. 미래정책연구소의 박상진 대표십니다. 언젠가 저희 목요 초대석에도 함께 하신 분이에요. 박상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오늘 정책, 입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한다 하면 들으시는 분들은 딱딱한 얘기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달라지는 정책은 또 꼭 알아둬야 할 얘기이기도 하고 말이죠. 대표님께서는 이제 국회 사무처에도 계셨고 또 예산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여쭤볼 때 뭔가 안심이 돼요. 아이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과거 입법고시로 국회 사무처에 들어가서 국회 1급 차관복급 수석 전문을 했고요. 예금보험사 상임이사도 여긴 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은 설악권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속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입법의 과정도 잘 알고 예산과 금융 전문가입니다. 입법 예산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도로도 놓고 지원금도 나눠주고 정책도 시행하죠. 정확한 액수는 모르셔도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예산을 따와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예산이 국민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가 국민의 삶의 개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박상진 대표님의 이 자신감 있는 말씀이 저희들로 알고 신뢰감을 아주 꽤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해 주실 겁니까? 네, 그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돈 잘못 보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이 제도는 예금자법법 개정에 따라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송금인이 사고로 송금한 금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금하다 보면 계좌번호가 틀릴 수 있잖아요. 네. 송금액에 공을 하나 더 붙였다거나 은행을 잘못 입력했다거나 마음이 급하다 보면 틀린 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음지 후 계좌 이체할 때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또 동명이인에게 보내거나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생기기도 하죠. 네. 특히 이제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금을 잘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반환을 받는 걸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네,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 물론 잘못 보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게 당연한 요청 같은데요. 제도를 만들 정도면은 그동안 반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네, 그런 게 큽니다. 2019년 자료를 보면요. 예. 15만 8천여 건, 3,203억 원의 차고송금이 있었고요. 금액이 엄청나네요. 3,203억 원의 차고송금 2019년도에. 예, 그래서요. 네, 그런데 이제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슨 사람이 돌려줘야 되는데 모르게 하고 있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소송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리고요. 만약 100만 원을 송금했다면 소송 비용은 6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저라면 그냥 돌려줄 것 같은데 그 안 돌려주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가 봅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두가 내 맘 같지 않나 봐요?
네, 맞습니다. 만약 돈을 잘못 보냈어요. 그러면 예금주가 보낸 은행을 통해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은행끼리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받은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고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을 통해 차고 송금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잘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수취인이 못 줘하는 경우가 지금 의외로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취인이 반환 거부도 있고요. 네.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차고 송금의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요.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하게 됩니다. 차고 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차고 송금이 회수될 경우에 거기에 관련 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다면 그거는 일단 차감하고 받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관련 비용이라 안내 우편료라든가 사입 이자처럼 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해 예. 송금인은 차고 송금액의 대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 소송이 아니라 시간도 단축돼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돈 한번 잘못 보냈다가 이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도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닌데 그래도 돌려받는 게 어딥니까? 국민 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고요. 어떻게 성과도 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많이 있었고요. 예. 21년 7월 6일부터 제도가 시행됐고요. 22년 8월 말까지 자료를 보면 12,669건, 금액으로 184억 원의 신청 가운데 3,862건, 금액으로 48억 원은 이제 자진 반환됐고요. 평균 지급률은 96%에 그렇게 실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신청일로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평균 44일 정도 걸렸는데 예. 네, 소송에 비해서는 시간과 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 나름 차고에서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제도가 꽤 성과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어떻게 23년 새해에는 조금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네. 원래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예. 올해 새해부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고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한 점을 반영해 지원 대상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확대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은 누가 되는 걸까요? 네, 차고로 은행 계좌 등을 통해서 잘못 송금한 차고 송금인입니다. 예. 차고 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해야 하고요. 미반환된 경우에만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미반환된 5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2만 원, 3만 원 잘못 보낸 거는 해당이 안 되네요. 5만 원부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좀 이번 기회에 알려주시겠습니까? 네네. 신청 방법은요. 공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 내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해라 하는 말씀이셨어요. 반환 지원을 신청했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 신청을 하거나 이제 차고 송금이 아니니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청을 했더라도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정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에 예. 따라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이 잘못 간 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에 구제 절차를 문의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차고 송금으로 대부분 이제 아까 돌려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거 잘못 보내는 걸 미리미리 막는 예방이 중요하겠어요. 네, 정확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방이 최고죠. 그래서 요즘 모바일 웹을 많이 이용하시죠. 최근 이체 목록에서 위아래 계좌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동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송금액을 꼭 확인하시고요. 예금지 이름과 계좌번호 확인은 기본입니다. 또 하나, 사고 송금 원인 중 과음이라는 송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음주 송금하는 걸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술들 드시고 잘못 보낸 분들이 정말 적지 않은가 네. 봅니다. 예. 자, 차고 송금. 누구나 또 일으킬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니까요. 설 명절 앞두고 찾아뵙지 못하고 송금하실 경우에도 좀 더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정보자판기 속초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미래정책연구소의 박상진 대표님께서 알기 쉽게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